우리 이제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근처에 있고 또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그 영재주택입니다. 18세기 초의 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을 보면 굉장히 넓게 자리 잡은 아름다운 집이고 예술작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면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작은 게 잘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지형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이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는 마당이 가열이 되고 공기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패시브 옆에 대표님도 오셨지만 소위 패시브 건축의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그 비결은 지형에 적응하는 일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을 잃으면서 우리가 한옥을 짓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돈을 투여하고 안무지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집은 지형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양동마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 지어졌지만 지형 부분이 크게 다르죠. 그 인프트가 여기 홀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옥의 조형이 굉장히 표현적이고 높고 이것은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고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이 집을 만들어냅니다. 지형을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춘천입니다. 1920년대 100년 됐습니다.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도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나주, 안동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가 된지. 근데 100년 됐는데 서울 600년 됐죠. 이렇게 100년 전에는 이게 도시였습니다. 야, 이게 뭐 초가집인데 도시냐? 이게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치면 도청 소재였습니다. 강원도 가명이 있던 도시의 모습이고 가명은 여기 있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는 원주로 갔어요. 그렇지만 가명이 있던 도시. 근데 이게 최근에 사진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 찍었는데 여기 가명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 이게 아파트라는 거죠. 이게 전부 그 지형을 무시하는 그런 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춘천은 이렇습니다. 우리 많은 도시와 같이 경사지에 있습니다. 이 집들을 보면 이 경사지에 적응하느라고 안간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단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20세기 중반인데 왜 여기 한옥을 안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이런 집을 지었지만 안에 들어가면 한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형하고 잘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형을 받아들이는 집으로서의 한옥을 우리가 생각했던 시절에는 한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형은 이건 극복의 대상이고 이게 적응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이고 아주 쉽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이런 건축 이용을 이렇게 크게 바꾼 것 같습니다. 통영입니다. 오늘 통영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분들만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시에 있는 분들 오시라고 했는데 멀어서 못 오시는 다음에 온다. 여기 통영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초가나 이런 일제 때 집 같죠? 이렇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집, 이거는 뭐죠? 이름은 나폴리 호텔이에요.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에 나오는 주무대인데 이게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집들이 이것을 아주 무색해 합니다. 여기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결국 한옥은 없습니다.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건너편 언덕입니다. 통영은 저 언덕 두 개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이게 동키랑이 이게 석키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위에서 그래도 지형하고 잘
적응하는 이런 집들은 한옥의 그런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여기 집을 짓기 힘들어졌어요. 지금 이런 건축 방식으로는 평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있는 집들은 이렇게 레벨이 여러 개 다르고 그것을 연결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옥으로서 이것이 적응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기 중반 이후에 한옥이 지어지지 않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형에 대한 무심 그리고 지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술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시의 어떤 맥락의 도시 조직의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조직은 필지와 가로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아파트 단지는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조직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넓은 면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안성의 지도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도로인데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지어졌는데 이 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문간체가 있고 안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진 집이 이건데 같은 스케일과 같은 다리로 영재주택을 그리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남기고 다 없앴는데 꼭 필요한 게 첫 1번이 안마당입니다. 그리고 안채고 이게 목간체인데 여기 길이거든요. 여기 물론 길은 이쪽에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문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간체의 재료는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간체가 이어져서 가로를 나옵니다. 결국은 길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에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제를 귀찮아하고 야 이거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그냥 뭐 효율성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은 그 시기에 부동산 투기가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크게 바뀌고 이런 집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죠.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의 저 집들을 잘 보시면 이런 집이 나타납니다. 이 집은 당연히 이 길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 길이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꺾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시의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시 조직이라 도시의 조직에 적응하는 그런 고단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면적을 늘리면 다 큰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들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뭐 길이 사방에 있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 조직에 적응해 가면서 집들이 지어집니다. 결국은 주택이라고 하는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 유형은 집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접근되는 또 그것이 도시와 만나는 길 체계와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가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이 길을 생각합니까? 그 도면에 배치도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주의 도심인데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길이 있고요. 마당이 있고 길하고 대응하는 채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안성에서 본 거하고 이제 유사한 논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북촌을 포함해서 도시주택이 되게 디귿자나 이런 모양을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길이 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을 생각하지 않고 한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을 만든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불을 이제 켜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결국은 도시 조직과 지형의 문제로 출발해서
집 하나를 짓는데 그것이 도시에 대한 고민과 도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집이 길이 되고 가로가 되고 다시 도시가 되는 이런 한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와지붕에 곡선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옥을 많이 설계했다고 해서, 한옥을 많이 봤다고 해서 잘 이런 해답을 찾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20대들이 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모전의 주제로 이렇게 제시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요즘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시 재생을 하면 항상 선과 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기하학에서, 도형에서 선과 면은 허구입니다. 점만이 있을 겁니다.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고, 선이 이렇게 중첩되고 반복됐을 때 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선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면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리 도시의 조직을 오해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중요한 것은 점입니다. 그 점이 그 점으로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선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시건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도 어디 책인데 알도 로시가 얘기한 The Architecture of City,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시의 건축이 법도 틀린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한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공모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학생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토론 시간에는 제 말씀 드릴까 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훌륭한 건축가분들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모셔서 대화하는 시간